시작할게요. 자, 페이지 58페이지고요. 자,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1,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 다음 역학적 에너지. 지금부터 이제 이어지는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뭐가 나왔느냐?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이라고 했는데 저 말뜻부터 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게 인지상정이야. 니들 과정에서 나오는 위주로 설명할 겁니다. 알겠니? 자, 지구상처럼 중력만 작용하는 공간에서, 다시 한번 조건이 필요해. 뭐만 작용한다? 중력만 작용하는 공간에서,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중력장에서라고 합니다.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 공간 장자, 마당 장자를 써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중력장이라고 불러요. 이 중력장인 공간에서 바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현상,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이라고 해요. 됐니? 자, 그래서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 역학적 에너지는 뭐냐? 중력만 작용하는 공간 안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이 역자가 힘력자야. 힘을 받아 가질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고, 이 역학적 에너지가 중력만 작용하는 중력장이라는 공간 안에서는 항상 서로 잃은 만큼 얻어가고 얻은 만큼 잃어가기 때문에 전체 총량은 일정히 유지된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써야 될 거 이 얘기입니다. 자, 다른 힘들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요 말이 들어가. only. 야, 중3 과정이면 맞게끔 소발하는 거야. 중력만 존재해야 돼. 다시 한번 뭐만 존재해야 된다? 중력만. only 중력만 작용하는 공간 안에서 바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바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고, 이때 이 역학적 에너지의 총합이 서로 항상 일정히 유지되는 현상,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해. 이때 역학적 에너지 전환은 운동의 위치가 운동으로 바뀌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요거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설명 잘 들으세요. 자, 제일 먼저 역학적 에너지의 정의부터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게. 위에 썼지만 한 번 더. 자, 역학적 에너지 역자가 무슨 역자라고? 힘역자야. 여기서 힘은 무슨 힘? 중력만. 알겠어? 중력만. 자, 그 다음 중력만 받아가지고서 물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고, 이때 이 역학적 에너지 구할 때 공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식 복습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 에너지, 물체가 기준면으로부터 특정 위치에 있어서 이 특정 위치, 바로 높이 때문에 가질 수 있어서 나중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그 위치에 있어서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고, 이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구했다? 지금부터 써보자. 물체의 무게에다가 현재 있는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곱하면 돼. 그걸 너희들 과정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었죠. 9.8에다가 질량을 곱해서 무게로 만들어진 후 현재 있는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곱하면 이게 바로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야. 맞죠? 자, 그 다음 질량 단위는 킬로그램, 높이 단위는 미터를 썼습니다. 자, 그 다음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요, 얘는 높이 때문에 생겼잖아. 기준면으로부터의. 얘는 바로 속력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죠. 포인트는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 까먹지 마라. 자, 그 다음 역시 질량 단위는 킬로그램, 속력 단위는 미터 퍼 세크에 해당되는 거예요. 맞죠? 까먹지 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이 물체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을 우리가 뭐라고 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별거 없습니다. 자,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5m래. 거기에 질량이 2kg짜리가 뾰로롱 위쪽으로 10m/s로 운동하고 있었대. 그치? 그럼 얘는 기준면으로부터 높이가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 있을 테고, 그 다음 속력도 있으니까 뭐도 있어? 운동 에너지도 있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 즉 역학적 에너지는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일단 요 2kg짜리가 5m 있어서 위치 에너지 가져요. 그러면 아무 말도 없으니까 9.8에다가 2를 곱해서 우리가 무게로 만들어준 후, 그 다음 현재 있는 높이 5m를 곱합니다. 그럼 이게 뭐가 나와? 위치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얼마야? 98줄 더하기, 맞죠? 그 다음 속력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10의 제곱
2분의 1, 2는 약분이 되잖아. 그럼 10의 제곱이니까 이거 얼마가 나와? 100줄이 나올 거예요. 맞아요? 됐지? 그래서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다? 198줄이다.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그럼 얘는 지금 현재 화살표 방향을 볼까? 화살표 방향을 보면 현재 올라가고 있니? 내려가고 있니? 올라가고 있죠? 그럼 영원히 올라갈까? 아니죠. 분명히 이렇게 해서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야. 맞아? 떨어질 거야. 맞아. 그래서 요 지점이 있으면 가장 높이 올라갈 테고 그 다음 여기에서 이쪽으로 바닥이 닿기 직전이 가장 빠른 구간이 될 거야. 그거 그리고 재밌는 거. 니네 여기하고 여기는요. 여기는 출발할 때 이건 도착할 때지. 맞아? 그럼 출발할 때하고 도착할 때 다른 말로 얘기하자. 같은 높이일 때는요. 속력이 똑같다. 미리 좀 알아둬라.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현재 5m인 지점에서 10m/s잖아. 그럼 똑같이 이 지점 5m인 지점 여기도 속력이 10m/s야. 이건 좀 알아두면 편해. 알겠니? 됐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 뭐냐? 자 전체 에너지가 얼마였어? 196이지. 198이지. 그치? 그럼 처음 갖고 있던 전체 에너지도 얼마야? 198. 여기도 198. 여기도 198. 여기도 198. 여기도 198이야. 이 전체 역학적 에너지 총량이 일정히 유지되는 거 이게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야? 이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에서 보존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법칙이에요. 알겠어? 법칙이야. 단 조건은 온이 중력만. 여기에 공기 저항이나 마찰력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공기 저항이면 저항력이 있었다는 얘기고 마찰이 있었다는 얘기, 마찰력이 있었다는 얘기야. 내가 뭐라고 했지? 온이 중력만이야. 됐어? 이거 어려워. 이걸 잘 알아두셔야지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물리할 때 잘 따라갈 수 있어요.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역학적 에너지 구했는데 이 역학적 에너지가 서로 마구마구 바뀐다라는 거 그걸 뭐라고 해? 전환이라고 해. 됐니? 이때 이 역학적 에너지 전환은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첫 번째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 뭐라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 야 비스듬하게 가도 올라가는 겁니다. 비스듬하게 가도 내려가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너희들은요 중력은 항상 지표면에 수직으로 작용하잖아. 맞아? 이때 이 지표면의 수직 방향으로 올라가느냐 지표면의 수직 방향으로 내려가느냐 딱 두 가지만 따집니다. 딴 거 관심 없어요. 수직으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올라갈 땐 무슨 에너지가 바뀌고 내려갈 땐 무슨 에너지가 바뀌는지 그것만 따져주시면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 복습했으니까 밑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2번입니다. 역학적 에너지 전환이라고 돼 있어. 이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은요 온이 니들 과정에서는 중력만 존재한다고 했지? 중력에 의해서 올라가요 또는 내려가요? 뭐가 바뀌는 거야? 밑줄 쳐. 물체의 높이가 변할 때 별표야. 이게 조건이야. 여기서 높이는 무슨 높이야? 수직 높이입니다. 다시 한번 무슨 높이? 수직 높이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수직 높이가 변할 때 바로 무슨 일이 벌어져?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서로 마구마구 바뀐다는 얘기야.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저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가장 간단한 예다. 알겠니? 자, 이게 지표면이에요. 뭐라고? 지표면. 됐죠? 지표면 위에 어떤 위치에 물체가 하나 있어. 2kg짜리 물체가 비표면으로부터 몇 미터 지점에 있느냐? 10m 지점에 있다라고 칠게요. 그 다음 이거를 내가 잡고 있는 거야. 이해됐니? 잡고 있어. 움직여 안 움직여 용준아? 안 움직여요. 그럼 속력은 0입니다. 그럼 뭐만 있어? 높이만 있으니까 당연히 위치 에너지만 있겠지. 뭔 얘기인지 이해돼? 됐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따져볼 게 있습니다. 물체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와 플러스 물체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를 구한 다음에 그걸 합할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할 거야. 근데 처음부터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뭘 얘기해 줬죠? 이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전체 총량이 일정해. 요건 항상 일정해. 단 언제? 중력만 존재할 때. 중력 이외에 다른 힘은 존재하지 않을 때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알겠니? 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할 때는 온이 중력만 존재하는 거야. 중력만 존재하니까 내 잡고 있던 손을 놓게 되면 얘는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문제가. 이거 위로 가야 아래로 가요? 아래로 가겠지. 아래로 가면서 점점 속력은 빨라지죠. 높이는? 그렇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높이는 감소하면서. 맞아? 속력은 어떻게 된다? 증가하겠네? 그럼 높이하고 관련된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럼 위치 에너지는 서연아 증가 감소 일정 어떤 거? 감소. 그럼 속력이 증가하니까 운동 에너지는 증가. 그때 감소량이 100이야. 증가량은 100. 감소한 만큼 증가하니까 전체 총량이 일정한 거야. 즉 마이너스가 100이니까 플러스도 100이야. 합하면 얼마죠? 0이죠. 이해됐니? 됐어? 자 그럼 잘 봐. 지금부터 하라는 대로 하셔야 돼. 처음에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해줄 거고 중간에 살짝 바꿀 겁니다. 자, 좀 알아두셔야 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산수를 좀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 운동 에너지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 운동 에너지 얼마예요? 0이죠. 속력이 없으니까 처음에. 맞아요? 자, 그 다음 위치 에너지 얼마입니까? 라고 할 거야. 자, 그럼 위치 에너지 뭐 때문에 생겼어? 10m 때문에 생긴 거지. 몇 킬로짜리가? 2킬로짜리가. 맞아요? 그러면 이건 질량이 2킬로인 녀석이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 값 그대로 구하시면 돼. 얼마로 구하시면 돼? 9.8 곱하기 2 곱하기 10m야. 맞아요? 됐어? 이걸 식을 다 쓰면 칸이 모질르죠? 칸이 너무 작잖아. 그치? 그래서 말로 하고 식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얼마가 나와? 196줄이 나올 거야. 맞죠? 됐지? 그러면 0 더하기 196이니까 처음에 갖고 있던 이 역학적 에너지는 전체 196줄이 유지될 거야. 이해됐니? 요까지 이해됐어? 자, 그럼 이제 얘가 내려오면서 어느 특정 지점에 위치할 때 요 지점에 위치합니다. 그럼 요 지점에 위치할 때 얘가 얼마 내려왔는지 봤더니 얘가 4m 내려왔대. 그러면 몇 미터 나왔니? 가영아. 그치? 6m 남았죠? 자, 그럼 이제부터 머릿속에 생각 잘해. 얘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현재 몇 미터라고? 6m. 그럼 6m만큼 내려왔을 때 그때 내려올 수 있는 것은 6m 더 내려올 수 있고 이 6m 더 내려올 수 있을 만큼 나중에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지점에서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2 곱하기 6 하시면 되는 거지. 맞죠? 야, 자 얘들아. 산수가 좀 어렵다. 산수가 어렵다. 10으로 할게. 그래도 되죠? 10으로 할게. 10으로 할게. 어려워서 그래 내가 산수. 그래서 얘는 200으로 고칠게요. 그럼 얘도 200이죠? 이해됐니? 됐죠? 9.8 대신에 15를 곱한 거야. 2 곱하기 10 곱하기 10입니다. 그래서 200이야. 자,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2 곱하기 10 곱하기 6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얼마가 돼? 120줄이죠. 자, 그럼 이제 문제. 80줄이 없어졌지. 야, 200줄이었는데 80줄이 없어졌잖아. 왜 없어진 거야? 높이가 감소해서. 그치? 근데 감소한 만큼 뭐가 증가한다고? 속력이 증가한다고 했어. 맞아? 됐어? 그럼 속력이 증가하면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돼야 돼? 80줄이 늘어나야 되지. 감소한 게 80이니까 증가한 게 80이 돼야 돼. 맞아?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80줄이라고 쓸 건데 왜 80줄이 운동 에너지로 증가하게 되느냐? 너희들 1학기 과정에서 이거 배웠어. 뭘 배웠느냐? 일을 하면, 과학에서 말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 한 일 때문에 뭐가 바뀐다겠지? 이거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변화량. 뭐가 바뀐다겠어? 운동 에너지가 바뀐다라고 했어. 맞아요? 이때 이 변화량은 항상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서 나처럼 간다고 했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일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합니다. 물체가 일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 그 일 때문에 무조건 운동 에너지가 변화량이 생겨요. 그러면 자, 여기 있던 애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아래쪽으로 중력이 일을 합니다. 중력이 얼만큼 일을 합니까? 라고 하면 아래쪽으로 2 곱하기 10에서 20N의 힘을 받아. 그 다음 밑에 쪽으로 4m 이동거리가 생겼지. 그럼 중력이 일을 얼마나 합니까? 20 곱하기 4, 80줄에 해당되는 만큼 일을 할 거야. 맞아? 그럼 80줄에 해당되는 만큼 일을 했으면 그 일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야 되는데 운동 에너지가 얼만큼 증가해? 변화량이 80이다. 근데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줬는데 처음 건 0이잖아. 그치? 맞잖아, 0. 그러니까 이거 0. 그럼 이건 얼마야? 80. 그래서 80이야. 맞지?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얼마야? 마이너스 80.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얼마야? 플러스 80. 그러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서로 쌤쌤이잖아. 변화량이 똑같으니까. 그럼 합하면 200 그대로죠. 뭐라고? 합하면 200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밑으로 쭉 내려올 거야. 쭉 내려와서 이제 바닥에 닿기 직전이야. 이 표현 잘 알아두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바닥에 닿기 직전이야. 닿았다는 얘기냐 안 닿았다는 얘기냐 최윤석? 안 닿았다는 얘기. 닿으면 무조건 속력은 0이에요. 봐봐. 핑퐁 안 가잖아. 이건 속력 0이지. 근데 핑 싹 그 다음에 가까이 달랑달랑 가서 본 거야.
그러면 달락말락 아일락 하는 순간. 알겠어? 높이가 물체하고 지붕과의 사이가 0.00000000000 무한대 1. 닿은 거로 봐, 안 닿은 걸로 봐. 멀리서 보면 닿은 거고요. 가까이서 보면 안 닿은 거죠. 속력은 빠를 대로 빨라져서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로 증가한 상태일 겁니다. 맞아? 그 순간 운동 에너지는 최대값이 나올 테고 이거는 멀리서 보면 높이가 없는 걸로 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얼마야? 0줄이 돼. 그럼 자, 문제. 위치 에너지 감소량 얼마야? 마이너스 120줄이지. 그치? 그 다음 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몇 미터만큼 전진했어? 밑으로 내려왔어? 6미터. 6미터 내려오면서 2를 한 거지. 한일량은 얼마야? 20 곱하기 6에서 플러스 120이야. 맞아? 그럼 이게 바로 운동에너지 변화량이야? 변화량은 여기하고 요 차이가 120이 돼야 돼요. 맞아? 그럼 차이가 120이 되려면 180 더하기 120이 해야지만 여기가 200. 200 빼기 80, 120 맞잖아.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200줄이 돼야 돼. 그래서 200 더하기 0 높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체 역학적 에너지 200줄이 나와요. 됐습니까? 됐어? 그래서 결론 얘기하시면 이렇게 돼요.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똑같아. 그 항상 똑같은 이유는 뭐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만큼 위치 에너지는 감소해. 거꾸로 얘기합시다. 네가 감소한 만큼 네가 증가해. 거꾸로 네가 증가한 만큼 얘가 감소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맞아? 이거는요 지금 선생님이 내려가는 걸로 설명했잖아. 올라가는 걸로 설명해도 똑같아요. 올라가는 걸로 설명해도. 잘 봐. 올라갈 때 봐봐. 처음에 위치 에너지가 없었지. 그치? 근데 위로 올라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자, 높이가 증가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어. 왜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어? 120줄 증가한 이유는 운동 에너지가 120줄 감소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높이 올라가면 영원히 올라가요? 올라가다 멈춰요? 올라가다 멈추지. 올라가다 멈춰서 운동 에너지가 0이 됐어. 야, 80줄의 운동 에너지가 0이 됐대. 그럼 80줄이 날아갔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80줄 날아간 게 어디로 갔어? 위치 에너지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니들은요. 책에 있는 내용은 이 내용인데 이거를 살짝 니들 과정에 바꿔줄 거야. 앞으로 이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 나오잖아. 그럼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운동 에너지가 됐건 위치 에너지가 됐건 요 안에서 감소한 게 있으면 증가한 게 생기거든. 근데 이 감소한 거하고 증가한 것은 항상 똑같아. 이게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법칙의 또 다른 표현이야. 알겠어? 니들 과정에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이 항상 일정해요. 이게 니들 과정에서 푸는 거거든. 그렇게 풀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푸세요.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법칙은 어떻게 문제 푸는 거라고?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가 있으면 증가한 역학적 에너지가 있다. 근데 감소량과 증가량은 항상 똑같다. 이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실제 문제는 저걸로만 문제 많이 풀어요. 알겠니?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문제 풀다가는 머리가 아파. 하라는 대로 하세요. 감소한 게 있으면 증가한 게 있어. 근데 감소량하고 증가량은 항상 똑같아. 예를 한번 들을게. 운동 에너지가 감소했어? 그럼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야. 거꾸로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어?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야. 되니? 근데 이 감소량이 얘가 감소한 게 125,632야? 그럼 증가량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총량은 일정해요. 이게 바로 뭐다?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법칙입니다. 자, 이해됐니? 됐어? 자, 그럼 이제 요거에 해당되는 요 내용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자, 어떤 걸로 할까? 내려가는 게 좀 쉬우니까 내려가는 걸로 해서 내려갈 때입니다. 내려갈 때 에너지 전환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뭐라고? 에너지 전환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이해됐니? 됐어? 자, 여기는 에너지 값이야. 여기는 낙하 시간입니다. 뭐라고? 낙하 시간이야. 낙하 시간이다. 낙하 높이라고 해도 돼요. 이거 그래프 여러 가지로 그릴 수 있어. 여러 가지로 그릴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잡아도 됩니다. 잘 봐라. 여기는 에너지야. 여기는 낙하 높이라고 할게. 낙하 높이. 됐죠? 나중에 낙하 시간으로 나오기도 해요. 책 샀어? 빠르다 이 녀석. 자, 지금부터 볼게. 참고적으로 얘기하는데 중3 때는 낙하 시간보다 낙하 높이가 잘 나와요. 낙하 시간으로 하면 좀 어려워. 자, 지금부터 볼게. 낙하 높이로.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몇 미터야? 10미터입니다. 몇 미터? 10미터야. 오케이? 10미터.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낙하 높이가 0이야. 그럼 여기가 뭔 얘기야? 안 떨어졌다는 얘기죠. 낙하 높이가 없으니까. 그치? 자, 처음에 내려오는 걸로 잡는 거야. 내려오는 거.
그럼 여기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1m, 2m, 3m, 4m, 10m 이렇게 잡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자, 그러면 처음에 낙하가 아무것도 안 됐을 때 에너지가 최대값인 게 있었을 거야. 그쵸? 그럼 여기 처음에 있을 때 에너지가 최대값은 뭐예요? 위치 에너지죠. 근데 이 위치 에너지가 얘가 낙하하면서 점점 증가해 감소해요. 감소하고 있지. 그치? 근데 이 감소할 때 어떻게 감소해? 일정이 감소해. 그래서 이렇게 되죠. 여기는 어디에 해당돼? 바닥에 닿았을 때. 이게 바로 무슨 에너지 값 그린 거야? 위치 에너지 값 그린 거야. 이해됐니? 됐죠? 자, 그 다음 이번엔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처음에 에너지가 단 하나도 없었어. 없었다가 그 다음에 에너지가 쭉 증가하는 에너지가 있어. 요 보라돌이는 무슨 에너지일까? 내려오면서 점점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 바로 운동 에너지죠. 이게 운동 에너지.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위치 에너지가 이만큼 있었는데 이만큼 감소했으면 그만큼을 얘가 가져간다고. 감소한 만큼 증가한다고. 그래서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야. 이게 역학적 에너지야. 그쵸? 됐니? 자, 그럼 이제 재밌는 구간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구간을 설명을 잘 들어야 돼. 바로 이 구간이야. 이 구간은요.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중에서 누가 더 커요? 서연아, 딴짓하지 말고. 이건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중에 누가 더 커? 그래서 똑같죠? 그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가 똑같아. 요거를 그래서 우리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비율이 1대1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맞아요? 됐니? 자, 그러면 서연아 이거 몇 미터야? 참고적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10m입니다. 그렇지. 5m 지점이죠. 이건 5m 지점이야. 그럼 5m 지점에서 진짜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가 똑같은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잘 봐. 자, 처음에 몇 미터였어? 10m. 됐지? 자, 얘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거야. 얼만큼 내려와? X만큼 내려왔다고 치자. 됐어? 그러면 남아있는 건 요건 얼마에 해당돼? 10-X에 해당될 거야. 이해됐니?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설명 잘 들어. 자, 여기 밑에 있는 지표모로부터 수직 높이인 10-X. 이것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야? 위치 에너지를 가질 수 있어. 이해됐니? 이해됐어? 그럼 위에 처음 기준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수직으로 내려온 요 거리 X. 요게 바로 뭐에 해당돼?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야. 근데 이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곧 운동 에너지 증가량하고 똑같지. 맞아요? 그래서 요 X가 바로 뭐에 해당돼? 운동 에너지 증가량. 맞아요? 운동 에너지 증가량. 즉 현재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X만큼 내려왔으면 운동 에너지가 얼만큼 생겼다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 값을 요걸로 표현할 수 있어. 그럼 자, 뭐라고 했어? 운동 에너지 값하고 현재 남아있는 위치 에너지 값하고 맞아? 같은 지점이 여기라고 했지. 5m 찾아보자. 자, 운동 에너지 값은 X, 위치 에너지 값은 10-X. 그게 서로 1대1이면 서로 같다는 얘기야. 맞아요? 그러면 요걸 넘겨봐. 그럼 뭐가 돼? 2X는 10이야. 그럼 땡땡땡 X는 얼마가 나와? 5m 나오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5m인 지점이 바로 뭐에 해당돼?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같아지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전체 높이의 반은 무조건 외워두세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값이 같아지는 지점이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이런 것도 풀 수 있겠네? 자, 이거는 니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시간에 문자화식 알아? A는 B의 3분의 2 뭐 이런 거 있잖아. 맞지? 그걸 잘 알아야지만 이걸 할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한번 선생님이 말하는 거 한번 볼게. 위치 에너지가 내려올 때야 운동 에너지의 3배가 되는 지점을 찾으세요. 이런 문제가 있었어. 다시 한번 뭐라고? 다시 한번 뭐라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의 몇 배? 3배래. 그럼 어디다가 3을 써야 되냐? 요 앞에 3을 써야 돼. 요 앞에 3을 써야 돼. 민채야, 어디다 3을 써야 돼?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의 3배가 되는 지점. 어디다 3을 붙여? 그렇지, 여기다 3을 붙여야 되죠. 이걸 못하면 작살나는 거야. 알겠어? 한국말로 써 있는데 이걸 가지고 수식을 못 쓴다? 나가 죽어야죠. 됐어? 그러면 자,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3배라고 했는데 이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에서 요때 지점의 높이를 구하래요. 맞아요? 요때 지점의 높이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자, 이것도 이렇게 써도 되지 않냐? 자, 지운다. 이번엔 좀 반대로. 야, 우리가 구하는 건 보통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해요? 아니면 허공에서의 높이를 구해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지. 맞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실전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내가 구하는 높이는 요거잖아. 이거는 얼마 떨어져야 되느냐, 그걸 문제도 하는 거고. 그러면 전체 10m 중에서 요 x가 바로 뭘 의미하는 거야? 현재 남아있는 위치 에너지 값. 이해됐니? 그 다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 요게 바로 10-x에 해당되는 거고, 요게 바로 감소한 위치 에너지 값, 증가한 운동 에너지 값이죠. 이해됐니? 됐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볼게. 위치 에너지 값은 x. 그 다음 운동 에너지 값은 10-x 때문에 생겨요. 맞아? 됐어? 자, 그러면 요거는 분배 법칙 써야 되죠? 그럼 x는 30-3x야. 이해되니? 그럼 넘겨. 그럼 4x는 30이야. 그럼 x는 얼마가 나와? 7.5가 나오겠지. 이게 정답이야. 7.5m. 그럼 여기가 만약에 7.5m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2.5m에 해당되죠. 그럼 내려와서 운동 에너지가 얼마 생겼어? 2.5m 때문에 생길 거야. 그 다음 현재 남아있는 위치 에너지는 얼마야? 7.5m야. 그럼 이건 7.5. 이건 2.5 곱하기 3, 7.5 맞잖아. 됐어? 이렇게 잡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은요, 딴 거 보지 말고 뭐만 보시면 돼? 이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부터 먼저 따지시고, 올라가거나 내려갈 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데, 그 보존될 때 내려갑니다. 높이가 감소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높이가 감소, 위치 에너지가 감소, 그럼 운동 에너지 증가. 그럼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높이가 증가하지. 위치 에너지가 증가해. 그럼 뭐가 감소할까? 운동이 감소하겠죠. 항상 증가한 게 있으면 감소한 게 있어요. 근데 증가량과 감소량은 일정하다. 그게 머릿속에 팍 박아져 있어야 돼. 뭔 얘기 이해됐어? 됐어? 그 다음 감소량과 증가량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지우고, 얘들아, 그렇다면 요 지점에서 운동에너지 값 얼마야? 직접 구해보세요. 그럼 구하시면 되지. 질량 얼마야? 2. 맞죠? 그러면 질량 2. 참고적으로 운동에너지 값 구하라고 했지. 지금 요 지점에서의 운동에너지 값 구하래. 그럼 운동에너지 구하라니까 머릿속에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제곱이다 라고 쓰면 존망합니다. 얘들아, 운동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언제 쓰는 줄 알아? 운동에너지 구하는 공식은요, 속력을 알고 있거나 아니면 속력을 구할 때만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운동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언제 쓰는 거라고? 속력을 구하거나 속력을 알고 있을 때만 쓰는 겁니다. 오케이? 너희들이 운동에너지 값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속력도 모르는데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제곱? 속력을 어떻게 구하지? 막 속력 구하려고 해? 바보인 거야. 알겠니? 여기서는 속력이 왜 생겼냐라는 거. 속력이 생겼다는 얘기는 운동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야. 그럼 운동에너지가 왜 증가했습니까? 위치가 감소했으니까. 그럼 위치가 얼마 감소했어? 2.5m. 그래서 여기서는요, 감소한 에너지는 증가한 에너지잖아. 바로 뭐가 증가했어?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지. 왜 증가했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해서. 바로 요걸 가지고서 얘를 찾아내는 거야. 되니? 그래서 운동 에너지 구하라고 해서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제곱을 쓰는 게 아니라 9.8 곱하기 2 곱하기 2.5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에너지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49줄이 나올 거야. 이게 바로 요 7.5m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값입니다. 그럼 그 다음 또 한 번 물어봅니다. 야, 그러면 그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속력 얼마인데? 뭐라고 했어 방금 전에? 속력 얼마인데? 속력 구하래. 그럼 이제 드디어 뭘 써야 돼?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 써야지. 맞아? 그러면 속력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49라는 값이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속력 제곱이 49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럼 엽서지고 사라지고, 그럼 속력 제곱이 49잖아. 그럼 속력은 얼마가 나와? 7m/s. 끝!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니? 니네 함부로 여기서 공식 남발했다간 작살납니다. 여기서는요,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감소한 에너지가 있으면 증가한 에너지가 있어. 다시 한번, 뭐가 있다? 감소한 에너지가 있으면 증가한 에너지가 있어. 그럼 감소한 에너지하고 증가하는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게임 끝나요. 그래서 정리 한번 해줍니다. 정리 한번 해줍니다. 자, 정리한 거는요, 페이지 59페이지에 적어 놓아요. 알겠어?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정리할 거, 오은이가 뭐라고 했지? 오직 뭐만 존재? 중력만 작용할 때. 작용할 때.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 대한 얘기야. 전환과 보존. 자, 너희들은 뭐만 보면 된다?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것만 보시면 돼. 자, 첫 번째 내려간다. 내려갈 때. 자, 두 번째는 올라갈 때. 자, 내려갈 때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는 거. 내려가면 높이는 감소. 그렇죠? 그 정도는 알 수 있지. 속력은 증가. 그렇지.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어. 높이가 감소해? 그러면 감소한 에너지는 뭐고 증가한 에너지는 뭐냐라고 하면 감소하는 거 높이가 감소한다며. 높이가 감소한다. 그럼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겠지. 그렇지? 속력이 증가한다며. 그럼 속력이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속력이 증가해? 속력이 증가하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겠지. 그 다음 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앞에 선생님이 뭘 쓸까? 이게 무슨 기호라겠어? 이게 무슨 기호야? 변화량이죠. 맞지? 감소한 변화량이 증가한 변화량하고 똑같아야 돼. 이게 내려가는 경우예요. 맞죠? 자, 그 다음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그럼 올라가는 경우에도 역시 올라갈 때는 높이는 증가하고 속력은 감소할 거야. 영원히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얘도 역시 우리가 쓰면 감소한 에너지는 증가한 에너지와 같을 테고 감소한 거는 속력이 감소했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감소할 거야. 이때 이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앞에 델타가 들어가죠. 그 다음 증가하는 건 높이가 증가하니까 위치 에너지가 증가할 거야. 이때 증가량은 또 앞에 델타가 들어가는데 감소량과 증가량은 항상 똑같다. 그래서 니들 문제 풀 때는요. 전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부터 따지고 내려가면 위치가 운동, 올라가면 운동이 위치. 그때 올라간 만큼 높이 변화만큼 증가 감소량이 항상 똑같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다 이걸 푸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이게 편해요. 안 그러고 답안지 막 보고 막 공부하는 애들 있잖아. 나중에 대가리가 핑핑 돌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여기는요. 철저하게 머리입니다. 머리 좋은 애들은 암산도 돼요. 머리 나쁜 애들은 계산 다 합니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잘 봐라. 아까 했던 문제야. 자, 질량이 2kg짜리. 그 다음 현재 몇 미터? 10m입니다. 10m시죠. 그래서 얘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거야. 동글뱅이 이상해. 다시. 자, 2kg짜리. 자, 그 다음 얘가 얼마 내려왔는지 봤더니 이 녀석이 위에서 아래로 3m 내려왔대. 됐어? 3m 내려왔대. 그럴 때 요때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 얼마예요? 뭐 이런 문제. 내려오는 거니까 감소한 에너지는 증가한 에너지 같겠지. 감소한 게 몇 미터 내려왔어? 3m 내려왔잖아. 그렇지? 그럼 3m 내려온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은 낮은 거에서 처음 거 빼주는데 처음 거는 하고 낮은 거는 결국 3m만큼이지. 아니면 이렇게 나와도 되지. 3m가 아니라 이렇게 7m. 10m, 7m? 그럼 몇 미터 차이야? 3m 차이. 감소한 거 3m. 이렇게 잡아도 되지. 그래서 요 운동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를 찾으시면 돼. 그래서 9.8에다가 질량 2에다가 곱하기 3 하시면 그게 바로 운동 에너지 값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 속력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 한 번 더 써주면 되는 거지. 맞아? 운동 에너지 값이 이거잖아. 그런데 속력 구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야. 이렇게 하시면 속력도 구할 수 있지. 뭔 얘기인지 알아요? 됐어? 이런 식이야, 이런 식. 그 다음 이거를 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 얘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중이었어. 뭐라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던 중이었어. 떨어지고 있던 중이었는데 여기서는 현재 질량 2kg짜리고요. 10m/s였대. 몇 m/s? 10m/s. 그럼 얘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는데 2kg짜리가 얘는 14m/s였어. 그럼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지. 맞잖아. 그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몇 미터 내려왔어? 이 문제.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면 돼? 이렇게 풀면 되지. 자, 운동 에너지가 얼마 증가했니? 자, 처음 운동 에너지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0의 제곱. 됐죠? 자, 그 다음 현재 여기 있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4의 제곱입니다. 맞아? 되니? 그러면 약간의 산수. 얘는 얼마입니까? 100. 얘는 얼마입니까? 196. 196이고 100이야. 그럼 얼마 증가했어? 96 증가했지.
그럼 플러스 96. 얘가 플러스 96줄이 됐다는 얘기는 얘가 마이너스 96줄 감소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지. 그치? 근데 얘들아, 감소량과 증가량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빼는 거예요. 빼는 거. 부호를 삭제시켜버리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요 H는 이 96줄이 바로 요 H 때문에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걸 구할 때 이렇게 구하시면 되지. 9.8 곱하기 2 곱하기 내려온 높이 H가 96이에요.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푸는 거야. 푸는 방법이. 원리는 되게 간단해.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딴 거 관심 없어.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감소량과 증가량은 항상 일정하다. 됐습니까? 이게 문제 푸는 기본입니다. 오케이? 됐어? 이거를 막 이상하게 풀려고 하지 마. 자, 그럼 다 썼으면 이제 책에다가 데코레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역학적 에너지 값부터 시작 한번 해볼게. 속력이 0이래. 됐죠? 자, 이거 재밌는 거. 약간의 산수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산수. 자, 처음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얼마냐? 요거 10m야. 10m 쓸게요. 10m 쓸게요. 그 다음 요 지점은 얼마냐? 4m입니다. 됐죠? 여기는 당연히 0m죠. 0m. 그 다음 여기는 6m입니다. 몇 미터? 6m.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작 한번 해볼게. 자, 처음에 갖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얘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 또는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중에서 현재 위치 에너지만 있겠지. 10m. 그럼 속력이 0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없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높이 변화가 있어. 올라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지. 그럼 내려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치가 운동으로 바뀔 거야. 그 다음 여기는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운동이 위치로 바뀌어요. 자, 이제부터 문제 들어갑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몇 미터 내려왔어? 6m 내려왔지. 10m에서 4m 남았으니까. 맞아? 그럼 6m 내려온 게 바로 감소한 에너지야. 무슨 에너지야?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6m야. 맞아요? 그럼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6m면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얼마니, 용준아? 6이죠. 됐어? 6입니다. 자, 그래서 잘 봐. 요게 바로 증가량이야. 뭐의 증가량?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야. 맞아요? 됐어? 그럼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몇 미터? 6m야. 됐습니까? 됐지? 자, 그럼 여기에서 이쪽 봐도 되고 여기서 이쪽 봐도 됩니다. 자, 우린 여기에서 이쪽으로 합니다. 자, 현재 밑으로 몇 미터 더 내려왔어? 4m 더 내려왔지. 그치? 그럼 4m 더 내려와서 위치 에너지가 4m가 감소했습니다. 그럼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플러스 4m만큼 증가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얼마야? 10m에 해당됩니다. 검은색 쓴 거 잘 따라가야 돼. 됐어? 그럼 아니면 이렇게 봐도 되죠?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0이었는데 얘가 10m 내려왔으니까 그 내려와서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10m면 운동 에너지 증가량도 10m다. 이렇게 잡아도 돼요. 자, 이제 다시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오른쪽으로 갔더니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 어떻게 돼? 속력이 점점 감소하면서 높이가 점점 증가할 거야. 그치? 그럼 높이가 0이었던 애가 높이가 6m야. 그럼 위치 에너지가 6m 증가했네? 그럼 즉 위치 에너지가 6m 증가했으면 감소하는 에너지가 뭐지? 운동 에너지죠. 그럼 운동 에너지도 그 6m 올라간 것만큼 감소할 거야. 그치? 자, 현재 운동 에너지가 얼마 있었어? 10m. 맞아? 10m 내려온 만큼 운동 에너지가 있었는데 현재 여기서는요 6m 올라가면서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기 때문에 얘는 10m가 6m를 나의 위치 에너지로 주어서 현재 얼마만 남는데? 4m만 남으면 돼.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는요 4m에 해당되는 운동 에너지만 있을 거야. 맞아요? 자, 지금부터 잘 봐.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쓴 건 뭐에 해당되는 거야? 빨간색으로 쓴 거. 자, 지금부터 써본다. 순서는 전부 역학적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를 쓸 거예요. 순서. 됐어? 그럼 여기는 뭐라고 쓰면 돼? 0 더하기 10m죠. 맞죠? 그 다음 여기는 뭐 더하기 뭐? 6 더하기 4m예요. 그 다음 여기는 10 더하기 0m입니다. 그럼 잘 봐. 0이 10이 됐어. 그럼 10이 0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 여기는
4 더하기 6m입니다. 자, 앞에 쓴 건 전부 뭐라고? 운동 에너지. 뒤에 쓴 건 전부 위치 에너지야. 됐냐? 그래서 0, 10, 6, 4, 10, 0, 4, 6. 잘 봐. 전체 총량은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죠? 똑같죠? 똑같습니다. 전체 총량은 똑같아요. 이게 바로 뭐야?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법칙입니다. 됐어? 자, 이때 다시 한번 현재 위치 에너지가 제일 큰 지점은 어디입니까? 라고 하면 이 지점이지. 위치 에너지가 제일 작은 지점은 어디입니까? 라고 하면 이 지점이지.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해 보자. 위치 에너지가 제일 큰 지점은 운동 에너지가 최소인 지점이죠. 그럼 운동 에너지가 최소인 지점은 여기야, 0. 그럼 다시 한번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지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위치 에너지가 최소인 지점이지. 그 지점은 어디야? 여기. 몇 미터만큼? 10m 내려와서. 됐어? 자, 그럼 이제 문제 들어갈 테니까 맞춰봐. 문정아, 편의상 A, B, C, D라고 할게. 됐죠? B, C, D의 운동 에너지 비율은 몇 대 몇 대 몇? 땡. 운동 에너지 비율은 몇 대 몇 대 몇? 요점, 요점, 요점의 운동 에너지 비율. 야, 운동 에너지가 얼마 때문에 생겼어? 요 4m 때문에? 아니죠. 요 4m는 현재 남아있는 위치 에너지지. 운동 에너지는 요만큼 내려와서 6m 때문에 생긴 거죠. 여기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야? 6m. 여기는 10m. 여기는 4m. 그럼 운동 에너지 비율은 몇 대 몇 대 몇? 6대 10대 4죠. 됐지? 윤서야, 그렇다면 6대 10대 4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저 지점에서의 속력 비율은 몇 대 몇 대 몇? 속력 비율은 몇 대 몇 대 몇? 땡. 루트 6대 10대. 그렇지. 루트를 붙여야 되죠. 왜?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야,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구했어?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 제곱이잖아. 2분의 1 버려. 질량 똑같으니까 버려. 그럼 운동 에너지 값과 속력 제곱은 비례네. 근데 운동 에너지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이라겠어? 6대 10대 4. 까만색만 보세요. 그러면 속력 제곱이 6대 10대 4야. 약분 안 한 거다. 일부러. 그러면 속력을 루트만 씌우면 되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너네가 풀 줄 아셔야 돼. 됐어? 그래서 너희들은 문제 봤을 때 운동 에너지 얼마니? 그럼 무조건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 제곱이 다 틀리는 거야. 운동 에너지가 여기 왜 생겼느냐? 그게 핵심이야. 왜 생겼어? 내려오셨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왜 증가했어? 내려왔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왜 감소했어? 올라갔으니까. 됐어? 됐니? 다 문제가 이겁니다. 자, 내려갑니다. 높이 감소. 그럼 속력 증가. 높이 감소니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속력 증가하니까 운동 에너지 증가. 그래서 내려갈 때는 위치가 운동으로. 뭐 이런 거 있어? 없어. 그래서 요게 감소한 것만큼 요게 증가하게 되는 거야. 이 위치 에너지가 뭐야? 감소량. 그럼 운동 에너지는 뭐야? 증가량. 자, 항상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따지고 여기서 감소하는 게 뭐야? 그럼 감소하는 거에 반대가 증가하는 거야. 자, 이번에 올라간대요. 올라가면 높이가 증가하네. 증가량이 뭐야? 높이. 위치 에너지가 증가량이잖아. 그러면 감소량은 뭐가 되겠니? 당연히 반대가 되는 거.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겠지. 근데 감소한 만큼 증가하고 증가한 만큼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두 개의 양은 항상 일정할 것이다. 됐죠?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자,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항상 조건이 필요해. 밑줄 쳐.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을 때. 다시 한번 뭐라고?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을 때. 밑줄 쳐놔.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을 때. 이걸 다른 말로 뭐라는 줄 알아? 중력 이외에 다른 힘이 존재하지 않을 때라는 얘기고, 중력 이외에 다른 힘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써놔라. 손실 에너지라고 합니다. 손실 에너지 X라고 써놔. 손실 에너지, 발음 조심하세요. 손실 에너지야. 순실 에너지 아니야. 니네 모르는구나. 순실. 아직도 깜빵에 있으시는 분. 아직도 깜빵에 있으시는 분. 손실 에너지가 없을 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은 항상 일정히 유지되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만약에 공기저항이나 마찰이 있어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무조건 보존되지 않습니다. 알겠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별표해 놔야 될 거.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인데 얘가 감소하면 네가 증가. 네가 증가하면 너 감소. 그래서 감소량과 증가량은 항상 똑같기 때문에 항상 전체 총량은 일정히 유지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이거 포인트야. 자, 그다음 현재 밑에 보시면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잘 뭐가 있어? O에서 A점을 지나 B로 내려오는 거야. 자, 처음 높이는 H. 그다음 현재 A점에서 높이는 H1. 그다음 B점의 높이는 없죠. 0. 맞지? 됐어? 그러면 O점에서는요. 속력은 없을 테니까 운동에너지 0이고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그래서 무게 만들고 무게에다가 현재 있는 높이 H를 곱해서 9.8 곱하기 MH야. 문제 어려운 거 없죠? 그럼 요거 두 개 합한 값이 역학적 에너지 9.8 곱하기 MH에 해당되는 거고. 그럼 여기 A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야, 여기에서 이만큼이 현재 위치 에너지가 줄었어. 그럼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H 빼기 H1이잖아. 그럼 운동 에너지 값은 H 빼기 H1만큼 증가하겠지. 그치? 그것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 V1의 제곱이 나올 거야. 맞죠? 요 V1이 왜 생겼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 V1이 왜 생겼어? 요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됐어요? 이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요게 생겼어. 그래서 요 값이 바로 위치 에너지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야? 감소량이야. 이게 뭐라고? 위치 에너지 감소량. 자, 지금부터 한번 잘 봐라. 이제부터 저거를 식으로 유도할 건데 어떻게 유도할 건지 보세요.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지? 자, 요대로 한번 해보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값을 합하면 뭐가 나와? 항상 그 값은 일정하다겠지. 그치? 자, 지금부터 산수 좀 한번 해볼게. 처음 5점이야. 9.8 곱하기 MH 더하기 5는 9.8 MH. 맞죠? 그쵸? 자, 그 다음 A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요만큼에 해당되는 9.8 곱하기 MH1이야. 그렇죠? 자, 그 다음 운동 에너지는 V1이 있었으니까 2분의 1 MV1의 제곱이야. 그치?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두 개를 더하면 되니까 이거야. 근데 역학적 에너지 총량은 뭐라고 했어? 일정하다며? 같다고 놔. 그치? 그런 다음에 이걸 이렇게 잡을 겁니다. 자, 9.8 있는 쪽은 한쪽으로 몰고 그 다음 V1 속력 있는 쪽을 한쪽으로 모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9.8 MH 빼기 9.8 MH1은 맞죠?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넘긴 거야. 그러면 2분의 1 MV1의 제곱이다. 맞아? 근데 이게 뭐니? 이게 뭐니? 이게 뭐야? 쓰지 마. 감소한 위치 에너지 값이지. 맞죠? 나중 거 수천 거 빼줬잖아. 그치? 나중 거하고 처음 거의 차이잖아. 그 다음 요건 뭐니? 증가한 운동 에너지잖아. 맞잖아. 처음엔 운동 에너지 얼마였는데? 0. 여긴 얼마인데? V1. V1과 0의 그 차이 이거잖아. 맞지? 이게 공식이야. 그래서 그 공식을 마지막까지 잡은 게 이거야, 이거. 그래서 O하고 A하고 B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똑같다. 그래서 9.8 요 값하고 요 값하고 요 값은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잡은 거야. 근데 이거를 잘 들어. 니들 친구들은 막 외운다. 미친 또라이다. 이걸 왜 외우니? 외우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공식 자체 이걸 막 외워봤자 문제가 안 풀려. 알겠어? 그래서 이거 외우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남들이 틀려야지 내 점수가 돋보이는 거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니들은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안 외워도 되는 이 공식 있지. 요거 있잖아. 요거 선생님 지금 요 부분 있잖아. 요 부분 별표를 겁나 많이 해.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데코레이션 하세요. 빨리빨리 데코레이션 해. 데코레이션을 막 하세요. 자, 뭔 얘기일까? 안 외워도 되는데 낚시용입니다.
알겠어? 친구들이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니들 책을 보면 이거 무조건 외우게끔 만들어. 알겠어? 이건 안 외워도 되는 거야. 분명히 얘기했다. 우리는 안 외웁니다. 우리는 뭘로 할 거야? 감소한 에너지는 증가한 에너지하고 같다. 이걸로 문제 풀 거야. 전부 이걸로 풀 거야. 하지만 니들 친구들은 이걸로 풀겠지.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이걸 배워야 돼. 이거. 그 다음 요거 말고 하나 더. 포물선까지 3개를 배워야 돼. 3개를 배워야 되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끊을 거예요. 여기서 끊을 거기 때문에 숙제를 미리 나눠주겠습니다. 다음번에 얘들아 선생님한테 요거하고 요거 해달라고 말하시고 알겠니?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개념 속속이 1번부터 5번까지 문제가 있을 거야. 요건 숙제입니다. 요 정도 할 수 있겠죠? 됐지?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수고했어요.